안녕하세요. 고구마 자매 아빠입니다. 커리어 상담소 두 번째 영상을 올려볼 건데요. 자, 이 컨텐츠는 이제 수의대에 재학 중이신 분들이나 또는 수의대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중에서 이제 병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작되었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컨텐츠는 크게 두 축으로 나눠서 지금 구상 중인데, 이제 커리어 상담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의대 졸업하고 이제 병력 쪽 진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제 커리어 패스를 이제 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구상 중에 있고요. 이제 그거와 같이 이제 현미경 실제로 이제 병리 자체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지금 커리어 상담소 쪽 내용을 좀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점차 넘어가 보려고 해요. 제가 커리어 상담소 첫 번째 영상 올려드렸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수의병리 전문의가 실제로 하는 일이 뭔지,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번 영상은 이제 수의병리 전문의가 되는 길에 대해서 실제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영상은 지금 영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요거 먼저 보시고 오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의병리 전문가, 수의병리 전문의가 되는 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수의병리 전문의가 되는 길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간략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미국 수의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수의병리 전문의가 되는 길은 이제 수의대를 졸업하신 다음에 수의대에서 열심히 병리 쪽에 관심을 보이신 그거를 토대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바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이제 레지던시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요즘 늘어나는 게 레지던시랑 이제 PhD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트랙이 따로 있는데 둘 중에 뭘 하시던 간에 이제 트레이닝 끝내시면은 이제 certification exam을 보셔서 전문의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 채널의 주 시청자분들은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미국의 수의 병리 전문의가 되는지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 수의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제가 탔던 테크트리를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저는 한국 수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병역을 이제 공중방역 수의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3년을 일했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로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이 공중방역 수의사를 하면서 이제 미국 수의대 대학원을 준비를 했어요. 지원을. 그래서 수의사 거의 이제 마지막 3년차 때 공중방역 수의사 3년차 때 미국 수의대에 지원을 해서 이제 바로 끝나자마자 대학원에 박사 과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박사를 끝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사를 끝내는 마지막 해에 또 레지던트를 지원해서 이제 해부 병리 레지던트를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트레이닝을 마치고 원래는 바로 이제 직장을 잡고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1년 미뤄지면서 1년 동안 비는 시기가 있었죠. 갭이 있어가지고 그때 연구소에서 펠로우로 1년 일했습니다. 이제 병리 관련 일을 하면서 펠로우로 일하고 나서 이제 전문의 시험을 치고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 수의대 졸업하시고 미국 대학원, 그 다음에 레지던트, 전문의 시험. 제가 탔던 테크트리가 요거죠.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루트를 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 대학원에 오지 않고 이제 한국 대학원에서 병리와 관련된 분야로 석사나 박사를 하신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지원하셔서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단 레지던트 과정에 그 석사나 박사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병리 관련 커리어, 실제 사회에 나가셔서 실질적인 실무를 하시면서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레지던트 과정을 지원하셔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루트 다 저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병리 레지던트 과정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 수의사 면허, 실제 면허를 따로 취득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원할 당시에는 단 2개 정도 학교가 이제 미국 면허가 있어야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해줬고, 다른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이제 그 대학교 자체 그 아카데믹 라이센스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니까 외국 수의대를 졸업했다고 해도 자신이 그 미국 수의사 면허를 따고 오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제 요 과정에서 그 미국 수의사 면허를 따는 과정은 사실 필요한 조건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과정들 보시면은 공통적인 게 요거죠. 레지던트 과정. 요걸 거치지 않고는 사실 전문의 되기는 힘들죠. 근데 한 가지 다른 루트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소개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병리 전문의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alternative route라고 하는데, 이제 레지던트를 거치는 걸 standard route, 그 다음에 레지던트를 거치지 않고 전문의가 되는 거를 alternative route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레지던트 과정을 안 거치고 만약에 트레이닝을 DACBP, 즉 그 미국 수의 병리 전문의가 아닌 사람 밑에서 수련을 거쳤을 때 이제 시험을 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이제 최소 48개월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럼 4년이죠. 이 4년 중에 최소 1년은 반드시 DACBP가 수련을 주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이 다 이제 3년짜리 프로그램인데 일단 1년이 더 늘어나죠. 트레이닝 1년 더 해야 되고, 요 1년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DACBP가 자신을 가르쳐 줘야 돼요. 따라서 그 연수를 하던 자기가 원래 있던 인스티튜트나 뭐 직장이던 거기서 벗어나서 1년은 뭐 연수를 하던 아니면은 뭐 초청을 하던 어떤 방식으로든 이 DACBP 지도와의 1년은 트레이닝을 거쳐야지 이 alternative route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굉장히 힘들죠. 이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거치는 게 사실은 제일 속 편한 방법이고, 이 alternative route는 굉장히 어려운 샛길이긴 한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루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루트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 모든 루트에서 지금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근데 요 과정, 이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을 하는, 요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이 병리 전문의가 되는 길 중에 제일 험난하고 제일 뚫기가 어려운 과문이 뭐냐고 저에게 물으시면은 저는 요거 같아요. 실제로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 수의대를 졸업하고 들어가는 건 이제 더더욱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루트는 제가 탔던 테크트리가 그나마 제일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머지 2개, 이제 한국에 적을 두고 준비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걸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거는 일단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요 관문을 뚫는데 저는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도 요 루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왜 미국에 먼저 오시는 게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느냐, 레지던트 지원하실 때 내야 되는 서류 같은 걸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레지던트 지원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전에 레지던트 지원 시까지 이제 병리 관련 경험이나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관련 활동들을 하시겠죠. 그럼 그걸 토대로 이제 그게 CV랑 에세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추천서도 얻어줘야 되고요. 자신의 병리에 관련한 이 분야에 대한 열정이나 실력 등을 이제 검증할 만한 추천서가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 외에 레지던트 지원 시에 이제 성적표도 내요. 이제 그래서 학점도 보는데
학점은 이제 프로그램마다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 좀 변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요 위에 요 CV랑 추천서 요 부분은 굉장히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레지던트 지원할 때 이제 석사나 박사학위는 따로 필요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지원하실 때는 만약에 석사 박사학위가 병리 관련된 분야면은 굉장히 플러스가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학위를 특히 미국에서 하셨을 경우에는 좀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만나본 미국 외 수의대 출신 레지던트들은요, 거의 100% 석박사 학위를 미국에서 한 경우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석박사 학위를 먼저 하고 나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 고려하실 점은 이제 컴바인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만약에 박사학위 같은 경우는 먼저 박사를 들고 있으면은 이 컴바인 프로그램들에 지원하면 이제 박사학위를 과정을 두 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중복되는 감이 있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들에서도 이제 박사학위가 지금 없는 사람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원하실 때 선택해보기 약간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지원 서류들을 이제 보면서 각각의 경우에서 왜 한국 수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지원하는 게 힘든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점 같은 경우 학교마다 시스템이 좀 다르죠. 이제 아직 미국 수의대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 수의대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ABM의 인증도 받긴 했지만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생소한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학점 평가에 대해서 조금 야박하게 볼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CV, 에세이 여기에 녹아낼 경험을 쌓기가 아무래도 힘들죠. 그리고 그 경험들이 이제 미국에서 좀 알만한 것들이어야 되는데 그런 걸 쌓기가 한국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추천서. 추천서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긴 하지만 이제 DACBP 추천서를 받는 게 중요하고, 또는 그 자신을 병리전공자, 전공 희망자로 평가해 줄 만한 이런 크레덴셜이 갖춰진 사람이 써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사람을 찾는 게 힘들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추천서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레전트를 뽑는 이제 search committee member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알만한 병리 관련 경험을 쌓는 게 한국에서는 쉽지가 않고, 미국에 계시면은 이제 프로그램마다 직접 방문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이제 눈도장 찍고 막 그럴 수가 있거든요. 뭐 일주일씩 뭐 로테이션도 돌고. 근데 이런 기회가 한국에 있을 때 별로 없기 때문에 가장 그나마 노려볼 만한 건 이제 학회 같은데, 병리 학회 같은 데를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막 소개를 하고 막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그런 기회죠. 이런 기회가 적다는 거. 근데 요런 불리한 점을 다 차치하더라도 불가능한 거는 아니란 게,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한 분이 계세요. 이렇게 한국에서 바로 미국의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에서 미국 수의대 병리 레지던트 과정을 바로 들어가신 분이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어려운 거는 확실해요. 자, 그래서 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바로 지원하는 게 어려운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 또한 요 미국 대학원이라는 걸 거쳐서 레지던트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컨텐츠는 요 루트에 좀 집중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요 루트에 좀 집중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시든 간에 이제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요 지원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acvp.org라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요, 이게 웹사이트인데 여기 트레이닝 탭에 가시면은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 들어가시면은 다음과 같은 표에 미국에 있는 병리 레지던트 프로그램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학교별로 또는 이제 인스티튜트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은 그 레지던트 프로그램 어떻게 스트럭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원 과정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 트레이닝 이 서브 메뉴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Career and Training Center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트레이닝 센터 포스팅 여기 Search Training Center Openings 요거를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넘어가요. 여기는 이제 현재 이제 구인 공고가 올라오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Career Center라고 해서 실제 직장의 구인 공고가 올라오는 거고, 여기는 이제 레지던트 과정을 모집하는 공고가 올라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공고가 다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당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 11월 8일에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이제 공고를 올린 게 있네요. 그리고 이걸 쭉 내리시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달 거부터 지금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랑 프로그램마다 편차가 있어요. 언제 이 공고를 내고 언제 모집을 하는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충 보면은 보통 이르면은 여름 전후로 해서 공고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홀리데이 시즌, 그러니까 땡스기빙 전에는 대부분의 공고가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2년에 레지던트를 시작하고 싶으시면은 2021년에 올라오는 공고에다가 이제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간혹에 제가 홀리데이 시즌 전에 대부분 공고가 올라온다고 했는데 간혹 그 다음 해 봄쯤에도 이제 늦게 뽑는 프로그램들이 있긴 합니다. 좀 작은 프로그램들이거나 아니면 뽑았던 캔디데이트가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또는 취소했기 때문에 추가로 뽑아야 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봄쯤에도 늦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짚어보면은 2021년 지원을 하시면은 2021년 가을이나 2022년 초까지 인터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여기서 선발이 되면은 그 선발 과정이 대부분 이제 2022년 초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뽑을 사람을 다 정해요. 그러면은 2022년 여름에 보통 7월에 이제 레지던트를 시작해서 3년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레지던트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시리즈로 좀 더 영상을 제작해 볼게요.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요 루트를 거쳤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저는 이게 그나마 좀 현실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미국으로 일단 넘어가야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로 저는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미국 대학원에 박사로 들어가는 거였죠. 따라서 이제 한국 수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제 학위 과정으로 오시고자 할 때 아시면 좋을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박사과정을 지원하실 때 아셔야 될 부분, 그러려면 이제 미국의 수의대, 의대, 생명과학 분야의 박사과정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아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경제적인 문제도 관심이 많으시죠. 요거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박사를 하시고 병리 레지던트를 차후 목표로 하신다면은 요 단계에서 이제 고려할 점 뭐가 있을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다음에 커리어 상담소 3번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